안녕하세요. 분리번호 1번입니다. 시작하세요.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을 배워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배웠으니까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명씩 6모둠으로 앉아있는데 모둠별로 한번 활동해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받은 활동지에도 볼 수 있듯이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점 4,2와 직선 y는 2x-2 사이에 거리를 묻는 문제예요. 모둠별로 지금 서로 풀이 방법에 대해서 각자 동일한 답을 내놓는데 지금부터 시간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줄게요. 지금 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발표할 모둠 있을까요? 자신 있게. 네, 거기 뒤에 있는 3모둠이 발표해 주세요. 3모둠. 네. 선생님께서 말해준 공식이 기억이 나요. 공식이 기억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 공식을 활용해서 x 개수랑 x 좌표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 한번 말해줄래요? x 개수는 이 x 앞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x 앞에 있는 2라고 생각을 했고 x 좌표는 이 점의 x 좌표인 4를 생각했대요. 그 다음에 이어서요. 네, 더하기 y 개수 곱하기 y 좌표를 생각을 했는데 이 y 개수는 앞에 직선의 방정식을 보니까 1이어서 1을 대입을 했고 y 좌표인 2를 대입을 했대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를 더했는데 상수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2여서 다음처럼 대입을 해서 이를 이용하여서 계산을 했더니 거리 D가 루트 5분의 절대값 2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 이와 2처럼 계산해서 5분의 8 루트 5라는 답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거기 6모듬은 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6모듬에 한번 이어서 발표해 줍시다. 6모듬의 풀이도 한번 들어볼까요? 6모듬은 3모듬하고 똑같이 풀었대요.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준 공식대로 풀었는데 다른 부분이 어디죠? 6모듬은 선생님이 말해줄 때 이 직선을 는영꼴로 나타냈대요. 는영이 무슨 말이죠? 여기 이 문자와 상수를 모두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해서 풀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 점 4,2와 이 직선 y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바꿨다고요. 그렇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직선 2x 빼기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과 점 4,2 사이의 거리로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3모듬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했더니 거리 D가 루트 5분의 자 이번에는 3모듬과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죠? y계수가 3모듬은 1로 대입해서 풀었지만 지금 6모듬의 풀이에서는 상수항은 똑같고 나머지도 다 똑같지만 y계수가 마이너스 1로 풀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4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y좌표 더하기 상수로 계산을 했더니 우리 6모듬은 5분의 4 루트 5라는 답을 얻었다고 하네요. 자, 3모듬
지금 다시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이 직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 한번 얘기해 주세요. 3모등. 제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점을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직선. 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다고? 맞아요.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나타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공식 d는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방금 상모듬이 말해준 것처럼 x의 개수에 x좌표를 곱하기는 생략해서 쓸게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이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상모듬 이제 어느 부분을 잘못 풀었는지 알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 y 개수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쪽의 모든 문자와 상수를 이항시켜서 는 0 꼴로 고친 다음에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선모듬의 풀이를 고치면 y 개수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모듬 비록 처음에는 잘못 말했어도 자기들의 풀이를 아주 잘 고쳐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꼴로 고친 다음에 계산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아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학습 목표를 보면 우리는 이어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이번 시간에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다음처럼 선생님이 두 직선을 여러분들한테 활동지에도 적혀 있을 건데 이번에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전에 먼저 이 직선들을 보면 어때요? 그래요. 기울기가 같아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같다는 말은 두 직선은 그렇죠,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한번 자유롭게 모든별로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할지 그래프를 그려보고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 지금 모든별로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차근차근 해결해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 네, 여기 1모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프까지는 잘 그렸네요. 지금 1모듬이 하려는 거는 점 하나씩을 잡아가지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에서는 0,0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3에서는 0,3을 생각해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3이 나왔다. 그래도 생각하는 과정 좋았는데 우리가 앞에서 텐트랑 강 사이의 거리 할 때 이 텐트와 강의 뭘 생각했죠?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0,0과 0,3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일까요? 그렇죠. 최단 거리를 생각하려면 수선의 발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1분 정도 시간 더 줄 테니까 잘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이어서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 먼저 그래프 더 시작해서 설명해줄 모듬 1모듬 자신있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우리 1모듬에 한번 발표해주세요. 네, 1모듬이 발표하기를 선생님 그래프까지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4분의 3x니까 기울기가 음수이고 원점이 지나는 직선이라서 다음처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를 그렸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까지 우리가 그렸어요.
음. 그러면은 1모든 처음에 선생님이랑 얘기하기 전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줄래요? 먼저 이 마이너스 4분의 3x 위에 원점을 생각했대요. 점 0,0과 또 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의 y절편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0,0과 0,3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3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던 모둠 있을까요? 아, 몇 모둠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방법은 지금 사이의 거리라는 말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우리 1모둠이 아까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내용 친구들한테 일어나서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거기 미니가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미니 발표하는 거 들었어요? 잘 발표해 줬죠? 우리가 맨 처음에 텐트 문제 생각했을 때 이 텐트와 강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가 텐트라고 생각하면 강이 이쪽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 곳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의 거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라 텐트가 이렇게 있고 강이 다음처럼 흐를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어땠어요? 대각선도 아니고 그다음 먼 곳에서부터 강으로 가는 거리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최단 거리로 계산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 거리라는 것은 최단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라는 것, 이 0,0을 선택하는 과정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는데 이것은 아직 쓰기가 힘들었지만 방금 우리 일모둠이 해준 것처럼 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최단 거리라는 것은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다른 직선까지 최단 거리예요 라고 말해주는데 그렇다는 말은 다음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 0,0에서 직선까지 그렇죠. 수선의 발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음처럼 수선의 발을 긋게 된다면 이 거리가 바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일모듬이 아까 해결했던 거 다시 한번 고쳐서 얘기해 줄래요? 자, 미니는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이어서 우리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 부분은 잘못됐던 거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풀이대로 다시 고쳐서 저희가 풀어봤더니 점 0,0과 그래서 이 직선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는 0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바꿨더니 3x 더하기 4y 빼기 12는 0. 이 사이에 거리를 생각해 봤더니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 때문에 3의 제곱 더하기 다시 써줄게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그 다음 x의 개수와 x좌표, y의 개수와 y좌표 하면 0이니까 상수항의 절대값이에요. 조심해서 5분의 12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1모듬 잘 수정해서 친구들한테도 잘 알려주고 아주 잘 발표해줬어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푼 모듬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이 모듬이 선생님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니까 한번 이 모듬 풀이도 들어봅시다. 자, 이 모듬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 줄래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까지 똑같았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4분의 3x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풀었죠? 직각삼각형을 생각했대요. 직각삼각형 어떤 직각삼각형 생각했죠?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생각했다고 해요.
진하게 칠해줄게요. 이 직각삼각형 보이죠?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최단거리면 우리도 최단거리를 생각했는데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직각이 두 개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했는데 우리 이모듬은 x절편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3에 x절편이 4고 y절편은 3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대각선의 길이가 5임을 알아낼 수 있었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먼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인데 얘는 또 5를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D가 되니까 2분의 1과 5와 D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었대요. 따라서 거리 D는 5분의 12다 라고 일모든과 똑같은 정답인데 이번엔 다른 풀이로 또 풀어줬네요. 잘 풀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 푼 방법들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발표할 때에는 우리가 수학적인 언어로 간결하게 또 정확하게 본인의 의견을 잘 표현해야 되겠죠. 아주 두 모둠들 본인의 풀이 방법을 잘 발표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방법 풀어봤는데 어때요? 둘 다 같은 정답이 나왔지만 방법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 이어서 이 두 방법들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둠별로 자유롭게 한 3분 정도 이야기 더 나눠보세요. 네, 발표해줄 모둠 있을까요? 육모둠. 네, 육모둠. 두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육모둠이 발표해주겠다고 합니다. 육모둠 보니까 어땠어요? 직각삼각형으로 푸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더 쉬워 보여요. 공식을 안 써도 되니까요 라고 해주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육모둠이 지금 이모둠의 방법은 이렇게 변의 길이가 정수일 때는 구하기 쉽지만 변의 길이가 복잡해지면 구하기 힘들다는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육모둠의 말을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차이점은 지금 이모둠의 방법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변의 길이가 복잡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계산이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해줬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점과 직선의 사이의 거리에서도 다음과 같이 변의 길이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 분수인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금 선생님 보면 기울기가 분수임에도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비교적 다음처럼 개수가 정수가 되니까 어느 경우에나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이 공식이 어느 상황에서나 쓰기에는 편리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줬어요. 맞아요. 이렇게 각자 방법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잘 생각하면서 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의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좌변에 모든 문자와 상수항을 몰아서 는 0의 꼴로 정리한 다음에 공식을 써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이라는 것 기억하고, 자, 모든 이렇게 풀이들이 있지만 잘 설명할 때는 본인의 풀이를 잘 정리해서 남들에게 수학적으로 잘 전달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번 수업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형성평가 실시할 텐데 성적에 반영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사실 잘 정리한 다음 평가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